내용에서는 다 다를 겁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위치와 속도, 속력,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죠.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나 또는 그 물리량들, 그 운동 자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목이 어쨌든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을 물리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기술. 특히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인 1차원에서 직선은 직선상에서 한쪽 방향 가고 오는 걸 한쪽 방향이라고 하자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이런 건 이제 여기서는 1차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일단 존재해야겠죠. 근데 한 4장 5장까지는 계속 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입자는 물체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체가 있다. 크기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입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입자이기 때문에 무한히 작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위치라고 하는 거고,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걸 이제 속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 1차원 등속 운동 그러면 매우 간단한 운동 형태가 되겠죠. 그냥 쭉 가던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좀 더 복잡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호를 우리 이제 그 1차원 x축, x 좌표, 그리고 속도는 v로 이렇게 표현하고 가속도는 기호 a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양들은 전부 방향이 이 개념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들어 있는 양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건 벡터량이야라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다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표시하는 양은 벡터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x, v, a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응용으로 2-6절을 자연히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 예를 2-6절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2장의 얘기고, 각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위치, 그렇죠? 어디에 있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데 우리한테는 친숙한 속도와 속력 같은 거로 이제 알고 있는 이 용어가 물리학에서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물리량이에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속도는 우리가 둘 다 속도든 속력이든 둘 다 기호 v로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위에 화살표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고, 속력은 벡터가 아닙니다. 즉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고 빠르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빗속을 막 뚫고 왔어. 초속 2m로 뚫고 왔어. 그럴 때는 속력이 되는 거예요. 속력. 빠르기만 있는 거죠. 속력은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빠르기가 되는 겁니다. 빠르기. 영어에서는 스피드, 그죠? 빠르기. 그런데 이 속도라고 하면 벨로시티가 돼요. 벨로시티. 아예 다른 용어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거를 뭐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갖다 연결 짓는 거고, 아예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속도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학교를 향해서, 이러면 벡터가 되는 겁니다. 학교를 향해서 초속 2m로 지금 가고 있어. 학교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나는 속력 2m로 초속 2m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크기는 같네. 결과적으로 크기가 같은 거지. 야, 이거의 크기는 이거라고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속력은 속력이고 속도는 속도다. 서로 아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는 벡터를 다뤄요. 벡터. 굳이 벡터가 아닌 속력을 가져와서 뭐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속력을 묻더라도 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속력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건 그냥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항상 초점은 벡터로 초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벡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 벡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 30m인 곳에 있는 거죠. 좌표. 52m인 지점, 38m인 지점, 0m인 지점, 음에 마이너스 37m인 지점, 마이너스 35m인 지점 이렇게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점을 미리 잡아놔야겠죠. 원점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그냥 위치가 아니라 원점에 대한 상대적 위치. 네, 이 위치는 계속 바뀌네요. 자동차의 위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시간도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 또는 시간이 0일 때, 10초일 때, 20초일 때 10초마다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지. 자, 그런데 시간은 벡터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본래 스칼라예요. 이렇게 이제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하고 방향까지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방향이 없어요. 언뜻 보면 시간은 미래로 흐르잖아,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잖아.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에 흐르는 방향이고 물리학자들은 시간에 대한 방향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굳이 시간에는 방향이라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스칼라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위치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벡터의 기호를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도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벡터에서는 방향을 의미하는 도구가 돼요. 근데 시간에도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어요. 0초 이전에는 음의 시간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러면 10초였을 때는 어디 있었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 10이 있네? 그럼 얘는 방향이 아니겠죠, 당연히. 스칼라에는 방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정말로 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후전이라는 얘기죠, 전. 이건 후. 원점의 시간의 원점, 어떤 기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 이거는 거꾸로 시간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방향이 있네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없습니다. 벡터에서 방향은 공간적인 방향이에요. 공간적인 방향 무조건. 시간적 방향이 아니라 시간에서는 방향을 공간에서의 방향이라고 그럼 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스칼라는 공간적인 방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벡터에서의 방향은 부호로 나타낼 수 있다. 한쪽 방향이 플러스라면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북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남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실제 공간에서의 방향을 부호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처음에 여기 있었죠. A 지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갔나 보네요. 그죠? 10초 되니까 여기 와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와요? C 거꾸로 다시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덜 계산적이죠. 이제 계산적인 걸 보려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T축이죠. T축. 가로가 T축, 세로가 위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XT 그래프라고 해요. XT 그래프. 그 Y축의 이름부터 먼저 넣어주는 게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Y축의 이름을. Y축은 X값. Y축이라고 하지 말고 세로축이라고 할까요? 세로축은 X, 위치. 그죠? 가로축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냥 XT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각각 매 시간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양이 또 나오죠. 처음에 우리 위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위치는 뭐 예를 들어서 x축 그러면 x 값으로 좌표로 표현되는 거고 근데 물체가 움직이면 위치가 막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표현할 때는 그 위치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변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위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위치 변화. 용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용어, 우리말 용어를 보면 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변이는 사실은 변이도 변이이지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속도 변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간혹. 속도 변화인데, 원래는 속도의 변화인데 속도 변이라는 말을 간혹 쓰기도 해요. 어떤 책에는. 그런데 그냥 변이 그러면 위치의 변화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봅시다. 용어가 막 우리 한자어 우리말 막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변이는 델타 x. 그래서 델타 x 그러면 뒤에 있는 x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기호가 돼요. 델타 x는 x의 변화, 그래서 위치의 변화 줄여서 변위라고 합니다. 항상 변화량은 시간적으로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는 겁니다. 나중 거에서 그 이전 거. 그죠? 내가 밥을 먹었어. 아침 밥 먹고 왔겠죠? 점심도 먹고 왔겠네. 저 지금 시간이면. 점심을 먹기 전에는 체중이 70이었는데 내가 한 500g 먹었어요. 그럼 70.5kg이 되겠죠. 질량이, 그죠? 질량이. 그럼 질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500g이 되는 거지. 지금 질량에서 밥 먹기 전에 질량을 빼줘야 되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500g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시간적으로 나중에서 처음 걸 빼준다.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나중은 영어로 이제 파이널, 그래서 F, 영어 처음은 이니셜, 그래서 I로 이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나중 걸 X2, 처음 걸 X1 이렇게 이제 숫자가 친숙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거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변위는 위치의 변화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어. 그럼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움직인 거겠죠? 이렇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갔어요. 이렇게 움직인 거, 요렇게 그려진 이 화살표가 그대로 변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변위 벡터. 변위인데 변위는 벡터예요. 위치가 벡터이기 때문에 변위도 벡터입니다. 위치에서 위치를 빼준 거죠. 위치에서 위치를 빼준 변위 벡터. 근데 벡터는 말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치라고 했지 위치 벡터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좀 완전한 용어로 얘기하면 사실 위치가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는 벡터예요라고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더 정확한 용어가 되는데, 매번 이런 용어를 말해주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변위도 변위 벡터입니다. 변위 벡터. 근데 벡터 생략하고 변위라고 하는 거죠. 변위는 뭐예요? 처음점에서 나중점까지 화살표로 쭉 이은 거야. 그럼 이 화살표의 방향이 사실 움직임 방향이 되는 거고, 화살표의 크기가 변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리는 디스턴스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디스턴스. 그래서 또 이것도 다른 용어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I에서 F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이만큼의 거리죠. 이만큼. 그죠? 예를 들어서 2m 움직였어.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1km 움직였어. 그러면 거리는 1km가 되는 겁니다. 그죠? 1km.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도로가 나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직선도로가 돼 있나? 다 꾸불꾸불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온 길은 사실 꾸불꾸불 왔을 거예요. 내가 온 길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 내가 실제 온 궤적, 그죠? 궤적은 1km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예를 들어서 2km가 됐어요. 2km 이렇게. 이게 바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거리라고 하는 건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 실제 움직인 궤적, 이걸 거리라는 용어로 쓰고, 그럼 이렇게 직선 거리는 뭐라 그래? 이건 변위의 크기입니다. 변위의 크기. 그냥 말 그대로 직선 거리 그래야지. 직선을 딱 긋고 직선 거리는 직선 거리고 실제 궤적은 거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중복이 되니까 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궤적.
거리는 궤적의 길이죠. 물론 길이. 그리고 그럼 직선거리라고 하는 건 변위의 크기가 된다. 내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 길을 따라서 움직여 왔지만 물리에서는 거리를 안 쓰고 변위를 쓰는 거예요. 주로 변위가 중요합니다. 변위. 그 변위가 얼마야? 그러면 2km다 그러면 안 되고 가상의 직선을 그어놓고 직선 거리를 재야 돼요. 1km가 변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변위의 크기. 물리에서는 거리는 생각을 거의 안 한다. 거리는 안 물어봐요. 네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 나는 관심 없어. 직선 거리를 얘기해. 이게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예, 물리적인 얘기. 그래서 변위가 더 중요한 개념이 될 거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벡터 방향과 크기가 있다. 그런데 크기만 있는 양은 스칼라라고 한다.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물리에서는 벡터가 중요한 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시고 여기 그림을 잠깐 보자면 자 이제 농구 게임을 시작하는데 어떤 선수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한 30분 동안 막 뛰고 경기가 끝났어. 여기 와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경기 내내 변위는 얼마냐? 그러면 변위는 0이 되겠죠. 그 점에서 시작해서 그 점에서 끝났으니까 빼주면 0이죠, 그냥 그죠? 하지만 거리는 뭐 선수들마다 다 다르겠지, 그렇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거리가 클 테고 안 그런 사람은 거리가 좀 짧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속도인데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다음 2.2절에 가면 속도인데 앞에 순간이라는 말이 붙어요. 속도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는 뭐야? 얼마나 빨라? 이거죠? 얼마나 빨라? 근데 물리적으로는 방향까지 딱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까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그러면 속도가 되는데 이 속도가 평균이 있고 순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별을 명확히 하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이 딱 주어져서 그 시간 동안에 환산한 평균적인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아주 어떤 순간이에요. 말 그대로 딱 그 당시에 어느 점을 지날 때 내가 문을 들어올 때 그 순간의 속도 이걸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아니면 여기 건물의 출입부터 여기 이 3층에 올 때까지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동안 환산한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속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력은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균은 꼭 시간이 있어야 된다. 평균은 시간이 주어진다. 근데 순간은 이거는 순간적인 시간이 주어지는 거지. 그때 그렇죠? 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순간은 어떤 계산은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평균은 진짜 계산. 이건 시간이 주어지는 그래서 개념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변위를 얼마나 움직였어? 얼마 동안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이러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 그 미분은 안 나누냐? 미분도 나누는 건데 미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수학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미적분, 그렇죠?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방법이 없어요. 미분. 이걸 계산하려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파토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럼 틀리는 거예요. 순간 속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미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평균 속도 이렇게. 평균 속도는 2.2씩. 속도는 V로 표시하고 X축상에서니까 X라고 썼는데 뭐 당연히 지금 이 단원이 1차원 운동 단원이기 때문에 X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AVG라고 쓰면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버리지. 그렇죠? 평균 속도. 원래는 이렇게 이제 벡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는 벡터만 다룰 거야라고 했으니까 다 벡터입니다. 근데 시간은 벡터가 아니야 그랬으니까 시간은 벡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변위는 벡터, 속도는 벡터.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이 방향이 그대로 이 방향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방향이 그대로 전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정의죠, 정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는
자, 변위의 단위는 미터죠. 시간의 단위는 초가 돼서 미터 퍼 초, 미터 퍼 세크가 속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차원은 길이 나누기 시간, L 나누기 T의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 이렇게 차원 분석을 하고 단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가끔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쉽거나 그러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다 나오는데 가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면 얘도 플러스로 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면 얘도 속도도 마이너스로 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자동차 그림이 있었죠.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B의 좌표에서 속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요 식에 넣으면 B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줘야겠죠. 나중에 B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B일 때의 시간, B를 지날 때의 시간이죠. A에 있을 때의 시간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델타 T니까요. 그렇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줄여서 변이 나누기 시간. 그 시간은 순간 시간도 시간이고 시간 간격도 그냥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빠졌으니까 이건 시간 간격 아니야? 예. 시간이란 말 자체가 그 안에 중복적인 의미예요. 순간 시간도 시간이고 시간 간격도 그냥 시간입니다. 거기 간자가 있잖아요. 시간에. 그렇죠? 또 얘는 순간 시. 굳이 얘기하면 이건 시. B일 때의 시, A일 때의 시. 이건 시간. 근데 시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다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은 중복적인 용어예요. 안 써요. 그런 말은 물리에서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시간하고 시간 간격이 있는 줄 알고 또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속력하고 또 헷갈리기 때문에 속력은 이거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속력도 V라는 기호를 쓰죠. X가 빠졌네. 예, X가 빠졌네. 그러니까 빼놓은 거지. 일부러 뺀 거죠. 그렇죠? 1차원이니까 당연히 X축상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X축이 아니더라도 속력은 그냥 속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굳이 X를 넣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VAV 이제 평균 속력은 실제 궤적을 이걸 거리라고 그랬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아예 다른 거고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주면 앞에 뭘 붙인다고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말을 여기 붙여줘야 됩니다.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평균 속력. 자,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법은 미분밖에 없습니다. 미분. 예를 들어서 B를 지날 때의 속력, C를 지날 때의 속력, 아니면 10초일 때의 속력, 시간이 20초일 때의 속도, 30초일 때의 속도, 40초 이런 속도는 뭐예요? 그 순간의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속도. 그런데 순간 속도의 순간은 생략을 주로 합니다. 순간 속도의 순간은 생략하고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속도 그러면 당연히 순간 속도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고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앞에 평균을 꼭 붙여줘야 된다고요.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리고 평균 속도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10초 동안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평균은 꼭 붙여주고 순간은 빼도 된다. 복잡하죠. 자주 말을 자주 해봐야 돼요. 책을 자주 읽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순간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분이라고 그랬죠.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요. 그렇죠? 0으로 보냈을 때 나누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해야죠. 그런 나누기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x 나누기 델타 t인데 이건 똑같은데 델타 t가 0일 때 물론 특정한 어떤 시간이 있어야겠죠. 시간이 10초일 때, 20초일 때 뭐 그때마다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합니다. 도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dx dt 이렇게 쓰죠. 이거를 x를 t로 나누는데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dx dt 그러면 x축 방향 속도
x축 방향의 순간속도. 만약에 y축 방향의 순간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dy dt가 되겠죠. 그리고 v 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FM대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만 다 벡터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생략한 거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이제 노트했을 때는 생략을 하지 않고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생략하지 않고 직접 다 써야지만 나중에 볼 때도 야, 이게 벡터였나 스칼라였나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잘 알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쇄된 책에서는 잘 안 써요. 이게 인쇄된 책에서 이걸 화살표를 붙이면 뭔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줄 간격도 좀 달리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순간은 앞에 이렇게 영어로는 instantaneous 이렇게 붙이죠. 순간 속력도 있어요. 하지만 속도하고 구별하려고 이런 용어를 갖다 쓰는 거지. 속력을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긴 해요. 예.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해라. 이제 그 물리적인 개념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자, XT 그래프죠. 여기 XT 그래프에서 물체의 운동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물체의 실제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A에 있다가 B로 갔다가 C 어딘가 C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충 이런 지점 같아요. D는 또 여기 어디 있는가 보죠. 예. 여기가 C인가요? 여기가 C, 이 지점이 C라면 여기다 C 이렇게 있겠지 아마, 그죠? 근데 여기, 화살표도 여기 선도 있네요, 그죠? 여기 이 지점이 C가 맞네요, C가. 그때 기울기를 막 구하죠, 기울기. 예를 들어서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리고 B와 D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하면 기하학 공부하면 이거 변화량분의 요거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그게 이 두 A, B를 잇는 두 점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계산해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Vx죠. 그럼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가 된다. 그럼 평균 속도를 공부했으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X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네요.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고 평균 그러면 여기 AVG 이렇게 교재에서는 써주고 있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C에서 녹색선을 이렇게 보면 C에서 그 녹색선을 보면 이 C점에서 그 녹색선은 한 점에서 기울기죠. 그 점에 이 곡선, 즉 운동을 표현하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 C점에서 그은 요 기울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 녹색선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 두 점을 잇는 선이 아니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바로 뭐야?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 속도. 그래서 V, 그죠? 계산은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X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냥 순간 속도 V입니다. V. 순간 속도를 구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는 방법밖에 없죠.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다 자를 대고 여기에 C점에 딱 접하는 거 정확히 어떻게 그려? 그죠? 못 그리죠. 사람 손으로는 못 그립니다. 손으로 그리는 것처럼 나왔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 방법은 단 하나. dx, dt. 그럼 x가 t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함수인지 나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막 구했어요. 구했나? 여기 예를 들어서 t는 2.5초에서 입자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dx, dt. 근데
접선을 그었어. 와, 초록색 선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하면 틀린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야 이게 교재가 잘못된 거야, 그죠? 이런 걸 알려주면 다음부터 어떻게 구하려고 그래? 자를 대고 막 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못 구한다고, 그죠? 뭐 삐뚤삐뚤어지고 어떻게 접선인지 어딘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죠? 자. 예제로 등속 운동하는 입자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이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게 속도는 V가 되죠. V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V는 이제 벡터죠.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도 일정한 거고 빠르기도 일정한 거죠.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얘기가 바로 등속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XT 그래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해야겠죠. 그죠? 일정한 속도. 그래서 두 점을 잇는 기울기하고 또는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같아요. 그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 이런 얘기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 그랬을 때 이 위치는 뭐 대충 이 선 위에 한 점이 위치가 될 테고 이 변화율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갈 때 이만큼 가죠. 시간이 이만큼 지날 때 위치는 이만큼. 시간이 이만큼 지날 때 위치는 이만큼 변하게 되는 거지. 이 기울기 이게 이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들이죠. 이렇게 기울기가 순간 속도인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 속도 구하는 식을 보게 되면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나 같으니까 그냥 다 동일하게 평균 속도를 구해도 되고 또는 순간 속도를 구해도 됩니다. V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X는 즉 변위를 구할 때는 속도 곱하기 시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V 곱하기 델타 T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된다. 평균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순간 속도가 주어지면 적분을 해줘야겠죠. 원래는 V dt를 적분해서 이게 이제 순간 속도가 주어졌을 때 변위를 구하는 거고 평균 속도가 주어지면 시간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둘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 같아요. 등속 운동에서는 이게 같습니다. 그럼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거죠. XF에서 XI를 빼주는 겁니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게 이거는 얘가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식에서 굳이 이런 식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달리는 사람을 입자로 모형화. 이제 항상 입자를 생각하니까 속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나중 위치는 어디인가 처음 위치가 주어졌으면 나중 위치는 변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델타 x는 v 곱하기 t. 그래서 델타 x가 xf-xi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가속도. 이제 가속도가 우리 관심 대상이에요. 2장에서는 목표가 가속도를 아는 겁니다. 가속도 2장의 공부 목표는 속도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가속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가속도라고 한 건 속도의 증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의 증가는 이제 변화란 얘기죠. 속도 변화. 그래서 가속도는 다른 말로 하면 속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변화율. 속도가 얼마나 빨리 많이씩 변하는가.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여기 액셀러레이션의 기호 a를 가져와서 가속도 벡터죠. 가속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역시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어요. 변화가 되는 건 어떤 시간 동안 그 평균적인 변화가 있고 그 특별한 순간, 특별한 위치 또는 특별한 속도에서의 그 속도의 변화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는 평균 변화와 순간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 A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구한다고요. 즉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는데 변화량은 항상 나중거에서 처음 걸 빼주는 거죠. 이때 나중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tf일 때의 순간 속도에서 시간이 ti일 때의 순간 속도를 빼주는 겁니다.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렇게. 속도는 앞에 평균이라는 말을 생략하면 생략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다 순간입니다. 순간. 그죠? 속도 변화 그러면 당연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위는 차원은 이 속도가 L 나누기 T잖아요. 이걸 또 T로 나눴으니까 L 나누기 T의 제곱이 돼야 되고 이게 속도가 미터 퍼 세크인데 또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개념은 환산, 1초당 환산한 속도의 변화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V죠. 가로축이 속도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또는 VT 그래프라고 해도 되겠죠. 그냥 기호로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두 지점 A와 B는 시간에 대한 속도,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이 그래프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위치 X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T에 대한 V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속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다가 살짝 감소하는 것 같죠. 여기를 지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이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로분의 세로 변화량이죠.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면 이 점의 기울기 또 이것은 B점의 기울기가 나 있죠. 그 녹색 선은 B점을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는 초록색 선 그러지 말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를 나타낸다. 순간 가속도는 역시 미분하는 수밖에 없죠. 순간 가속도는 V를 T로 미분해야 된다. dv dt 또는 V 자체가 뭐였어요? dx dt였죠? 그렇죠? dx dt 이게 V였죠? 즉 x를 t로 두 번 미분하는 거지.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두 번 미분하면 되고 속도가 시간에 대한 값으로 나와 있으면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해 줘도 되겠죠. 미분만 잘 알면 순간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히 왜 가속도를 구하는가? 이 장의 목표는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4장까지의 목표는 가속도와 힘 사이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더 먼 목표. 이걸 굳이 얘기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큰 목표예요. 뉴턴의 법칙,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은 그 중에 하나가 제2법칙입니다. 2법칙. 세컨드로. 이 법칙은 바로 F와 A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가 이런 가속도가 있어? 그 얘기는 이 물체에 힘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 힘과 가속도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합니다.
정확히는 F는 ma가 되죠. 그 비례상수가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 F는 ma라는 식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식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연에서는 힘과 물체의 운동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질량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그럼 이제 완수한 거죠. 이걸 지금 했잖아요. 그죠? F는 ma를 아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왜 속도 공부하고 가속도 공부해? 이거 하려고 이거. 여기서 이제 법칙이 이게 법칙이니까요. 그렇죠? 자연의 운동 법칙은 이런 게 있어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이제 식을 보면 다 알잖아. 그죠? F는 ma라는 식이 있으니까 그냥 두 개 곱하면 나머지 하나 나오니까 다 공부한 거라고. 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면.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건 막 적용하고 싶죠. 여기에도 적용해보고 저기에도 적용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힘과 물체 사이에 이런 걸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4장까지 쭉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적용해서 문제까지 풀어보는 건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알면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좀 보아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A는 X를 이제 두 번 미분 시간으로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하면 된다. 문제가 예제 2.4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진짜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죠. V가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V는 40-5T 제곱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A는 dv dt라니까요. dv dt. 순간 가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시간이 딱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겠지. 미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2, 5, 10 마이너스 10t.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특이해요. 가속도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막 바뀌죠. 그죠? 시간을 대입해야지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실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너무 나갔어. 이건 너무.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곱이 없는 거 이런 거. 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냥 5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것을 주로 다룰 겁니다. OT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OT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 예제가 나왔겠지. 그렇죠? 중요성을 떠나서 주로 다루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걸 다루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A를 구하면 여기 이제 문제 0초에서 2초까지 아마 이러면 이제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겠지. 시간이 딱 주어지잖아, 그죠? 그럼 평균 가속도 구하라는 문제겠네.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나중 속도에서 직접 구하는 거예요. 평균은 계산을 직접 하는 거라고요. 여기 평균 가속도 AVG. 그죠? 여기 평균 가속도.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줘야겠죠. 그럼 시간상으로 나중 처음이 이미 나와 있잖아. 2초 후에가 나중이고 처음 0초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지. 나중 시간, 처음 시간 미리 계산해 놓으면 되죠.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t에다 2 집어넣으면 나중 속도, t에 0 집어넣으면 40, 처음 속도 다 계산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주면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속도는 이 벡터니까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플러스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는 내가 앞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는데 가속도는 어느 쪽이 뒤쪽이 되는 거죠. 뒤쪽. 그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어디로 바뀌어? 뒤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가고 있던 어디로 가고 있던 속도는 이쪽으로 막 증가한다고. 이쪽으로 속도는.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오른쪽이 앞쪽이 플러스야? 속도는 어디로 바뀔 거야? 앞으로? 뒤로 더 빨라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순간 가속도 구하는 게 나오죠. 순간 가속도는 미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t,
그럼 t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되겠죠? t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역시 음이네요. 그렇죠? 예, 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5절 분석 모형,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등속도보다는 등가속도. A가 일정한 거죠. A가 일정.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처럼 2m 퍼 제곱 또는 마이너스 2 아니면 A는 마이너스 9.8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의 예제가 이제 2.6절이 되는 겁니다. 자, 식이 몇 개 나오는데 이 식을 보면 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처음 시간을 0이라고 했네요. 처음 시간. 나중 시간을 아예 t라고 하고. 그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는 건데 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게 a죠. 그러면 vf-vi는 a 곱하기 t가 되겠죠. 0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vxf는 vi 더하기 at. x는 다 생략합시다. x는. 그죠? 예. 그럼 vf는 vi 더하기 at가 되겠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죠? 이걸 풀어서 이렇게 나와서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이제 외워 봅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기로 하죠. 외우기로 합시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라면 이건 등속 운동이죠. 속도가 안 변하고 같아. 그럼 등속인데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변해요. 1초마다 a씩 변하니까 t초에는 t 곱하기 a씩 변하겠지. 그죠? t초 지날 때 at. 1초에 a씩 변하니까 2초에는 2a 변하고 3초에는 3a 변하고 at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외워보시고 뭐 금방 외워지겠죠? 예, 외워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앞에도 그래프가 있었어요. 앞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죠. 물론 이때는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죠. 플러스인 경우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예. 굳이 양의 기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기울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일정하게 변하니까 어떤 순간 예를 들어 처음과 나중 평균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분에 그게 아니네. 그렇죠? 평균 속도는 이거지. 그냥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하고 절반이 평균 속도죠. 여기 그렇죠? 딱 중간 2분의 t일 때의 속도가 평균일 거 아니야.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이고 이게 4야. 그럼 2하고 4의 평균은 3이 되겠죠. 이게 평균 속도라고. 평균 속도. 이게 뭐 이렇게 변하면 평균 속도 자체는 본래는 어떻게 구해요? avg는 델타 x 나누기 델타 t. 이게 평균 속도였잖아요, 본래는. 그죠? 예.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vf, vi 더하기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더한 다음에 그냥 2로 나누면 이게 딱 평균이 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두 순간,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그냥 평균이다 하면 돼요. 자, 이 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xf-xi가 델타 x죠. 변이잖아요. 그죠?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이때 들어가는 속도가 평균 속도여야겠죠. 원래. 그죠? 평균 속도는 t분의 델타 x니까. 근데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죠. 물론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이 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그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하니까 이거를 처음 속도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두 개가 돼서 2로 나눠서 그냥 한 개가 나온 거죠. 곱하기 시간 2분의 1 ATT T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식은 좀 복잡하니까 이건 외웁시다. 외우는 방법은 이거 좌변으로 이항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델타 X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게 이제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이라면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가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속이 돼서 더 많이씩 움직이겠죠.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많이 변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XT 그래프에서 델타 X는 V 곱하기 T가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델타 X는 VDT의 적분이 됩니다. 적분. 아까 V는 T를 X를 미분하는 거였죠. 그럼 거꾸로 V를 적분해주면 X가 되겠지. 순간속도 V를 적분해주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X가 됩니다.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넓이를 얘기하죠. 넓이. 이때 넓이는 이 V그래프와 T축이 만드는 넓이입니다. V그래프와 T축이 만드는 넓이라고 하는 건 V그래프 이게 위에 있으니까 아래 전체 넓이. 이게 변이가 된다고요. 이게 변이. 그렇죠? 이게 변이. 그러면 이거를 조각조각 내보니까 아래에 있는 작은 사각형, 요 직사각형 더하기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변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구해보면 세로 곱하기 가로. 이게 그냥 VT죠. VT. 세로 곱하기 가로. 위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그냥 2분의 1 자동으로 나오고 세로 AT죠. AT 그죠? 세로 AT. 가로 T죠.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가 VI 곱하기 T, 위에 있는 넓이가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고요. AT 제곱. 나중 속도는 이게 나중 속도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잖아요. 그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그래서 이만큼이 AT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도 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이것도 역시 이제 외우세요. 많이 이제 문제에서 이거죠.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VT 곱하기 V 처음 속도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식이 있는데 세 번째 식은 그냥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하면 이 식이 나와요. 자,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뭐 되게 복잡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냐면 직접 계산해 보세요. V 나중은 V 처음 더하기 AT였죠. 그럼 시간은 뭐가 돼요? 시간은 A분의 아까 그게 이거 한 거구나. 그죠? VF 마이너스 VI 이게 되죠. 요거를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T를 여기 T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T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고 T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죠? 그래 놓고 정리한 거네요, 이게. 그죠? 이 식이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게 2분의 1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 이게 더 복잡한데? 그죠? 여기다 직접 넣어보면 돼. 넣어보면. 예. 그래 놓고 정리하면 요거 t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제곱한 거. 그러니까 요거 제곱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결과 보면 v 제곱은 나중 제곱은 처음 제곱 이렇게 되면 등속이에요. 등속 운동이죠. 그런데 가속도가 생기면 2a 델타 x
EA 델타 X, 이거 델타 X잖아요, 그죠? 만큼 제곱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걸 여기 표에 이제 뒤에 가면 표가 있습니다. 표에 하도 많이 문제가 돼서 나오니까 문제로 교수님들이 잘 출제하니까 이거를 문제 풀려면 요 식을 외우면 된다. 첫 번째 여기 1번식 요거만 외우세요.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평균은 속도 더하기를 2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 2번식 변이는 이거 2항에서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처음 속도 시간 더하기 즉 V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3번식은 요거 두 개 연립한 거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개 따로따로 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면 그죠? 예.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안 쓰고 여긴 다 시간이 들어가 있죠. 시간 들어가 있고 여기 시간 들어가 있고 시간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을 안 쓰고 쓸 때는 요 식을 놓으면 바로 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V제곱의 차는 2A 델타 X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자, 초속 45m의 속력으로 아주 빠른 속력이죠. 초속 45m면 이게 시속은 얼마예요? 시속 45 3.6으로 나눠 보면 되나요? 45 미터는 몇 킬로미터야?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미터죠.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가 1이에요. 여기 1. 1000분의 1000이니까 그죠? 1000분의 1000 미터 나누기 1시간. 이거 초네, 초. 1초는 몇 시간이에요? 3600분의 1시간. 그죠? 이게 1초죠. 1미터 나누기 1초. 3.6을 곱해야 되겠네. 나누는 게 아니라, 그죠? 3.6을 곱하면 이것도 1000분의 1, 이것도 1000분의 1이니까 3.6분의 1이 있어서 3.6분의 1의 번분수가 되니까 45 곱하기 3.6 미터 퍼 킬로미터 퍼 아워 되겠죠.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 45 곱하기 3.6 하면 얼마예요? 계산기 45 곱하기 3.6 뭐야 45 곱하기 3.6 162 킬로미터 아워. 그죠?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달리면 걸리죠. 예,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경찰께서 딱 숨어 계셨어. 광고판 뒤에. 야, 어떤 놈이 빨리만 지나가라. 내가 딱 끊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이런 경찰은. 그죠? 예. 하루 종일 잡든가. 그죠? 예. 하루 종일 다 잡든가 해야지. 내가 지나갈 때만 잡으면 기분 나쁘잖아.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다 경찰 대신 뭐가 있어 이제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죠? 카메라 해놓고 계속 잡는 거지. 예. 여러 번 걸려봤어요. 나도. 예. 아주 기분 나빠요. 예. 아직 내지 않은 과태료도 많이 있어. 예. 예. 차라리 경찰이면 글쎄요. 예. 경찰이면 근데 정말 기분은 나쁠 것 같아. 그 기계가 찍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도 찍히니까 괜찮은데 경찰이 있어서 나만 찍으면 어때? 정말 그때 기분 나쁘죠.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어. 이거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경찰께서 따라갑니다. 네, 금방 못 따라가고 1초 후에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1초 후에. 되게 빠르네요. 그죠? 1초 후에. 과속한 자동차를 붙잡기 위해서 광고판에서 출발해서 가속도로 가속합니다. 근데 이 과속 자동차는 경찰이 따라오는 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속력으로. 경찰이 점점 속도를 내니까 어딘가에서는 이제 딱 둘이 만나겠지. 아주 절묘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창밖을 보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따라오고 있어. 이제 멈춰야죠, 이때. 그렇죠? 멈춰야죠. 이런 경우 있어요? 글쎄, 이럴 때 좀 그렇겠네, 그렇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경찰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내리세요, 멈추세요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도 좋고 직접 생각을 해봐야죠. 자, TB는 0 그랬는데 경찰이 아니라 이거는 TB는 0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을 0초로 본 거죠. 그죠? 그때부터 시간을 재야지만 경찰이 움직인 둘이 만나는 이 시간까지가 이제 실제 델타 t가 되는 거지. 델타 t.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델타 t는 만나는 순간의 시간 빼기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시간 tb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근데 이 자동차는 요 A는 이제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죠. 처음 만났을 때 A를 지나치는 순간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1초 전에 이 지점을 캐치한 시간이죠. 경찰이 캐치한 시간이 1초 전에 캐치해서 이때부터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부터 이제 0을 정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여기서부터 시작을 0으로 정했어요.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움직일 시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구하기 쉽게 경찰은 이때는 언제야? 얘가 1초 이동했을 때부터죠. 그럼 1초 이동하면 얘는 45m 이동한 거죠. 경찰은 여기서부터 움직인 건데 자동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지. 위치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위치로 보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C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간은 델타 T 더하기 1초 동안 움직인 거죠. 자동차는 그렇죠? 델타 T, 경찰이 움직인 게 델타 T인데 얘는 1초 전부터 움직였으니까 델타 T 더하기 1초를 움직인 거고 경찰은 델타 T라는 시간을 움직였어요. 좌표가 같은 거지 나중 만나는 좌표가 같아요. 그죠? X가. 그럼 공간이 같은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공간, 같은 좌표에서.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 얘가 움직인 건 이만큼 움직인 거고 델타 t 동안은, 근데 델타 t 더하기 1초 동안에는 이만큼을 움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는 A, B를 위치로 봤죠.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 델타 X, 자동차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트루퍼가 경찰이야? 자동차는 X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XB부터 XC까지니까 델타 T 움직였어요. 여기서는 델타 T 움직인 건데 이 거리라고 혼동하지 말라고요. 이 거리라고. 그죠? 예. 그래서 XF는 이 식에 넣으면 되지. 등가속도 운동한 거니까 경찰이 움직인 거죠. 경찰의 위치는 원점, 경찰이 움직인 곳을 원점으로 보고 처음에 원점에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도 0이죠.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정지해서 가속도가 이게 3이었죠. 3. 2분의 1 A T제곱 2분의 3T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는 얼마큼 움직여요? 거리가 그거보다 45m 적게 움직이는 거지. 경찰이 움직인 시간에 대해서 얘는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니까 그렇죠? 경찰이 움직였을 때 시간이 0일 때 여기를 0으로 본 거니까 45m 더 앞에 가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보다 45m, 경찰이 움직인 거리보다 45m 적게 움직였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 쉬운데 복잡하죠? 예. 이거는 나중 좌표가 같은 거죠. 나중 좌표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 좌표는. (2분의 1) AT제곱은 45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자동차가 움직인 속도 곱하기 시간 45m 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45m를 미리 잡아놓고 여기다 해야겠죠. 45 더하기 Vx 카 T 이 식을 쓴 겁니다. 그렇죠? 요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요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 해놓고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근해 공식에 넣어서 구해야지 뭐. 그렇죠? 시간은 의미될 수 없으니까 플러스만 넣어준 겁니다. 플러스만. 그렇죠? 31초 이렇게. 그럼 경찰이 움직인 건 31초. 자동차가 움직인 건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32초 움직인 거죠. 32초. 근데 31초 움직였다는 걸 하려면 여기 45m를 앞에 가서 움직였으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공간을 기준으로 할지 잘 정해야 됩니다. 자, 자연학화 물체. 자연에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고 자연에서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냐? 자연학화 물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죠.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400년 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뉴턴이 태어나죠. 그렇죠? 1642년에 뉴턴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때 임진왜란이 있었지. 그치? 1600년 이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막 승전하고 있을 때 갈릴레이는 전성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연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는 자연학화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 같지는 않지만 그냥 같은 용어로 일단 쓰기로 합시다. 물체를 낙하시키면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늘 이제 비 오는 빗방울, 그죠?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위에 있을 때는 속도가 느리지만 아래 오면 점점 빨라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또 빗방울은 어디서 시작했어? 저 위에서 시작했죠. 한 1km, 2km 위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긴 해요. 빨라지다가 근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 그런데 이제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점점점 속도가 계속 빨라집니다. 계속. 그때 속도가 매 1초당 얼마씩 속도가 변하는가? 그게 가속도라고 그랬잖아요. 1초당 속도가 빨라지는 크기. 그게 측정해 보니까 9.8이 됩니다. 9.8. 초속 9.8m씩 1초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의 증가, 그게 가속도죠.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모든 물체는 다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갖습니다. 9.8이에요. 그게 9.8. 근데 근사적으로 이제 반올림해서 또 9.8을 조금 반올림해서 그냥 10으로 쓰기도 하죠. 문제 풀기 편하게 10m/s 제곱. 물체를 던져보면 측정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실험도 하죠.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도 합니다. 실험하면 정말로 이 값이 나와요. 9.8m/s 제곱.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가 y축을 따질 때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많이 두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둡니다. 이렇게 위아래 다 따질 때는. 그래서 아래쪽으로라고 해서 방향을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일 때 아래쪽으로라고 하는 걸 방향을 마이너스 9.8m/s 제곱을 붙이기도 하는데 중력 가속도 그래비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 그러죠. 그래서 그냥 기호 G로 표시합니다. G. 소문자 G로. G는 마이너스 9.8m/s 제곱 또는 G는 마이너스 빼도 돼요. 9.8m/s 제곱이 돼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예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보치고는 잘 던졌어. 이제 돌멩이를 옥상에서 초속 20m로 하늘로 탁 던졌습니다. 연직 윗방향으로 던진다. 이렇게 던졌죠. 이게 처음 속도 V 제로라고 합시다. V 제로. 주로 여기는 V 제로라고 안 했는데 했나요?
안 했네요. 예. 그냥 교재에 있는 걸 따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옥상에 올라가서 공을 위로 딱 던졌어요. 이게 A 지점의 속도죠. 처음 속도. 근데 가속도 이때부터 이제 가속이 되는 거지. 손을 떠나면서 가속이 됩니다. 가속도는 아래로 9.8, 아래로 9.8, 아래로 9.8. 어디서나 다 아래로 9.8이죠. 등가속도니까, 그죠? 위치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자,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을 한쪽을 플러스, 내려오는 쪽을 마이너스 정해야겠지. 근데 위에 올라가서 순간 이제 정지하는 점이 있겠죠. 최고 높은 점이죠. 최고 높은 점. 그럼 순간 정지라는 말에서 나중 속도가 그럼 0이 되겠네. VB는 0이네. 이렇게. 근데 Y축이니까 Y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Y는 다 귀찮잖아요. X축으로 아예 안 움직이니까. 여기 조금 X축으로 움직였네. 움직인 게 아니라 이걸 같은 선상에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그려준 것 뿐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나중 속도, 여기를 나중으로 보는 거죠. A를 처음으로 보고 B를 나중으로 보는데 나중 속도가 0이 됐어요. 근데 나중 속도는 물론 어떻게 구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 더하기 AT죠. AT. 근데 A는 마이너스 9.8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9.8 여기 A예요. 그렇죠? AT 이렇게 두는 거지. 근데 이게 0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A는 20이라고 주어져 있죠? 다 대입해 보면 이게 0이 되게 하려면 T가 구해지죠. 그래서 T를 구하면 2.04초가 나와요. 2.04초. T를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속도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지. 시간은 처음 속도. 즉 T는 뭐예요? T는 G분의, 여기 G잖아요. G분의 V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물체를 던지면 G로 나누면 그만큼 올라간다. 그 시간 동안.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죠. 내가 초속 98m로 던졌어요. 그럼 98 나누기 9.8 하면 10초 동안 올라가요. 10초 동안. 올라가서 최고점에서 딱 멈추겠지. 멈춥니다. 그럼 그 최고점의 높이는 도대체 얼마야? 이 델타 Y를 구하는 거죠. 델타 Y. 여기서 그냥 Y라고 했어요. 델타 Y는 어떻게 구해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야.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마이너스 G, 9.8을 G라고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G 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T는 구했으니까 2.04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T 2.04 넣어주면 되고, VA는 20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Y가 계산이 됩니다.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했더니 20.4m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VB의 제곱, 나중 속도, 세 번째 식을 써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G,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그죠? Y 해도 되겠죠. 델타 Y. 그럼 Y는 2지분의 VB 제곱 마이너스 VA 제곱인데 올라가서 멈추는 때가 나중이잖아요. 그죠? 멈춘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0 되겠죠. 0. 그래서 Y는 어떻게 구해도 돼? 이 식에서 Y는 2지분의 V 제곱, 그죠? 2지분의 VA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구해도 20.4가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C점은 다시 똑같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올라가는 시간하고 내려오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04의 2배 하면 4.08이 되고, 또 원래의 위치로 왔으니까 변이는 0이 되겠죠. 나중 위치, 처음 위치가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이걸 0으로 놓고 구해도 됩니다. 이걸 0으로 놓고. 그죠? 이렇게 놓고. 즉 델타 T 0으로 놓고 구하면 이때는 VCT 더하기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2지분의 2분의 GT 제곱이죠. 그죠? GT 제곱. 이게 델타 T인데, 델타 Y인데 이게 0이 됐으니까 T로 묶어내주면 T를 구할 수 있죠. T는
G분의 2V네요. 그렇죠? T는 G분의 2V. 그러니까 여기 G분의 VA의 2배가 되는 거지 정확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C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4.08초를 구할 수 있고, 속도는 위로 올라가는 20이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20이 돼야겠죠. 위로 올라가는 속도, 여기서 내려가는 속도 똑같이 구해보면 됩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마이너스 GT, AT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 TC 넣으면 VC가 똑같이 또 구해지게 돼요. 이런 방법대로 쭉쭉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초 지났을 때 어디 있겠어? 그러면 시간이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3개. 모르면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모르면 3개씩 다 쓰면 돼요. V는 V 처음 더하기 AT. 그죠? AT.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지금 외워야 돼. 지금 집에 가서 다 복습하면서 이거 되겠어요? 그죠? 비 오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야 파전이라도 하나 먹어라. 또 먹어야지. 그죠? 엄마랑 막걸리도 같이, 엄마가 야 막걸리 같이 한 잔 먹자. 아빠 오기 전에. 그럼 또 먹어야지. 그죠? 집에 가면 공부 안 됩니다. 그죠? 예.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VF 제곱은 V 처음 속도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 델타 Y. 이거 다 넣으면 돼요. 근데 A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9.8 또는 마이너스 G. A는 마이너스 G. 주로 이 부호 생략하고 9.8을 아예 9.8m/s 제곱을 아예 G로 많이 두니까 마이너스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래놓고 여기 다 집어넣으세요. 시간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5초 넣어보고, 여기도 5초 넣어보고. 이건 넣을 필요 없죠? 예. 변이 구해서 변이를 넣어보고, 여기 변이 여기서 구해서. 식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아무거나 다 풀어도 다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원하는 답이 3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 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예.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다 한 거예요. 예. 이 장은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만 알면 돼? 이제 요거만 요 3개씩만 달달 외우면 된다고. 요 3개씩 알았죠? 예. 아까 봤던 요거 2.5절의 마지막에서 봤던 3개씩만 다 외우면 나머지는 뭐 있을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 무슨 그래프인지 봐야죠. VT 그래프네, VT 그래프. 여기에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델타 X가 없지. 그리고 가속도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없는 걸 구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0초부터 6초까지 움직인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고요. 면적. 문제에 명시적으로 없었지만 델타 X는 이건 순간 속도가 있을 때 순간 속도로부터 변이 구하려면 적분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V라고 하는 게 dx dt였잖아요. 그렇죠? 적분이라는 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유추해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가져와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델타 X를. 그래서 이 면적 한번 쭉 대충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한 개 있는 거, 사각형 하나 있는 것 같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요거 더하면 하나보다 약간 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몇 개 있는지 대충 세서 근사적으로 구하면 델타 X 구할 수 있습니다. 그 A는 이게 등속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을 임의로 한번 그어봐야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답을 구할 수는 없죠.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dv dt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식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대소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AT 그래프 본문에서는 안 배웠지만 AT 그래프에서 이게 등가속이잖아. 그렇죠? A가 일정하죠. 여기. 그래서 처음 10초 동안은 등가속. 여기 10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0이죠. 그럼 여기는 등속. 여기는 또 나중 또 5초 동안에는 여기 5초, 나중 5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인 등가속. 그러니까 3개의 구간으로 시간 구간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3개. 1번, 2번, 3번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가속도가 불연속인데 가속도가 불연속이죠. 갑자기 가속도가 팍팍 바뀌잖아.
뭐는 속도도 불연속이 될 수는 있어요. 속도도. 하지만 위치가 불연속이 될 수는 없지. 쭉 가다가 갑자기 여기 있던 입자가 여기서 나타나고 이럴 일은 자연상에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연속이죠. X는. V나 A는 불연속일 수 있지만 X는 연속이다. 이걸 이제 이용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로 이제 중력 가속도 문제가 주로 문제에 나오겠죠.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VT 그래프를 임의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좀 그렇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를 이렇게 가다가 이건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구간은 등가속 구간, 두 번째 구간은 속도가 얼마인 등속, 세 번째 구간은 속도가 또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세 번째 구간,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으라고요. 네 번째 구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속도는 또 연속이죠, 그죠? 속도는 연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자연상에서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와 같은 문제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도 연속인 문제로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등가속, 중력가속도 문제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문에는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좀 줄인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17번 문제라든지 17번 문제 여기 있네요. 이게 중력가속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 20번, 17, 19, 20 이런 거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제는 아니에요. 과제는 아니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고